네, 안녕하세요. 해킹 공격의 유술에서 파이썬과 C 언어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 문법에 들어갈 텐데요. 이제 첫 시작이니까 이제 가볍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볍게 한다고 해서 이제 안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거의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거의 심장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초지만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이제 저번 시간에 설치했던 그 경로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파이썬 34라는 폴더에 이렇게 파이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추후에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 파이썬 3 뒤에 4라는 숫자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 버전이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폴더 이름이 좀 다른 거겠죠? 뒤에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 중 이제 python.exe라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실행시켜 줍니다. 네,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연산자라는 것을 배울 텐데요. 연산자가 무엇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이제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그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시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하기부터 할 텐데요. 이제 더하기는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이 이제 십자가 표시 그 표시를 사용해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3 더하기 3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딱 해서 하면 당연히 3 더하기 3은 누구나 아시듯이 6이죠. 그리고 이제 소수에서도 이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3.4 더하기 3.14 이렇게 하면 4.54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죠. 이제 빼기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빼기도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이 이제 일자 모양 표시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통 숫자 0 오른쪽에 바로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10 빼기 3 당연히 7이 나오겠죠. 네, 당연히 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곱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곱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X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지만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X자로 하면은 이제 후에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X 표시가 말고 이 에스터리스크 일명 별표라고 불리는 이 기호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보통 Shift 키를 누른 채 이제 8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오는데 이 별표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하도록 합니다. 4 곱하기 3이라는 걸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1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나누기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원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딱 줄 하나를 그어가지고 그걸 나누기 기호로 쓰는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그런 기호가 키보드에 없으니까 이제 대신에 슬래시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요. 어떻게 누르냐면 보통 그 물음표 키를 누르는 키를 시프트 키를 누르지 않은 채 그냥 누르면 이게 슬래시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 나누기 2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은 10 나누기 2 그럼 당연히 5가 나오겠죠? 네, 여기 5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네요. 여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제 여기 5 뒤에 점 0을 붙인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 나누기 2기 때문에 당연히 5라는 정수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뒤에 소수가 없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딱 떨어져서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3 나누기 2 같은 경우 이렇게 1.5 이렇게 뒤에 숫자가 소수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로 나오도 이렇게 뒤에 점 0을 당연하게 이렇게 붙여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거를 이제 하나 배울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름은 나누기 연산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나누기 연산자가 무엇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말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나눗셈을 했을 때 그거의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3을 2로 나누면은 몫은 1이 되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인 1을 구해주는 그 연산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 맞다. 그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 까먹었는데 이 Shift 키를 누른 채 5번을 그 숫자 5를 누르면은 이 퍼센트 모양 나오지 않습니까? 이 퍼센트 모양이 바로 나머지 연산자입니다. 예, 자주 쓰이진 않더라도 가끔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연산자니까 이렇게 다 꼭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7 하고 2를 하면은 몇이 나올까요? 7 나누기 2를 하면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나오겠죠? 네, 우리 예상대로 당연히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7 나누기 5의 나머지는 몇일까요? 네, 모두 아시듯이 아마 2가 나오겠죠? 네, 당연히 2가 나옵니다. 혹시 하다가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이제 몇 번 돌려봐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돌려보셔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배운 이 5가지 연산자는 이제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항상 쓰이는 거니까 엄청 중요한 부분이지만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형식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울 연산의 방식은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제곱을 구하는 연산제입니다. 먼저 제곱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이건 3을 똑같이 같은 수를 3번 곱한 거죠. 이런 거를 보고 이제 3의 제곱이라고, 만약에 3을 2번 곱하면 3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럼 3을 4번 곱하면 3의 4제곱이겠죠. 이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짧아서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좀 길어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번, 1000번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직접 쓰는 데는 너무 그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조금 더 쉽게 내주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3 곱하기 3을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3이 얼마죠? 네, 모두 아시듯이 9가 나옵니다. 9 곱하기 3은 27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27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파이썬에서 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때는 먼저 여기 곱할 수를 나타내 주고요. 이 에스터리스크를 2번 연속해서 나타내면 이게 제곱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몇 번만큼 제곱을 할 건지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3의 세제곱, 즉 여기서 이렇게 3번을 곱하는 것과 이게 동일하게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3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27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른 수도 이제 확인을 해보자면 2의 3은 당연히 8이 나오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서 이제 나누기를 할 때 이제 나누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했는데요. 나누기에서 가끔씩 오류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는데 우리가 보면 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10 나누기 0이라는 게 사실 수학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0으로 나누는 걸 수학에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눈 오류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누기를 할 때는 0으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10을 하면 1이 나오죠. 이 이유는 이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같으면 항상 1이 나오는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만약에 0 나누기 0을 하면은 우리 생각대로 1이 나와야 되지만 사실 0과
0을 곱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나누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것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도 0으로 무슨 숫자를 나누면은 항상 오류가 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씩 실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오류가 납니다. 이 오류가 날 때 여기에 이 화살표 모양 보면 이 10쪽에서 오류가 났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제가 여기 앞에 이 스페이스바로 이제 한 칸을 띄었습니다. 이제 후에서 자세하게 배우실 텐데 이 파이썬에서는 이 띄어쓰기라는 것이 매우 민감한 언어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함부로 하시면 이렇게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함부로 하시면 이렇게 파이썬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오류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띄어쓰기는 파이썬에서 엄청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좀 거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다 이제 소스 한 줄에서 실수로 탭키를 실수로 눌렀다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르면은 그 프로그램 전체가 이상하게 오류가 나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좀 띄어쓰기를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띄어쓰기를 어떻게 어떤 규칙에 따라 하는지는 이제 후에 차차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의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최소한 소스가 몇천 줄에서 몇만 줄까지 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면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던 걸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모드에서는 이 파이썬이 지원하는 이 모드에서는 여기 위에 있는 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비하여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모드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에디터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적을 소스를 이런 메모장 이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라 불리는 개발 도구가 있는데요. 그런 개발 도구에서 그 소스를 적으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개발 도구의 설치와 간단한 사용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배운 이 연산자라는 것을 꼭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꼭 자세히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파이썬 기본 연산자를 알아보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